출장 세차업을 하다 보면은 고장난 차를 맡겨놓고 수리비를 뜯어낼 목적으로 이제 업자들을 불러서 뭔가를 맡기는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돈 빨리 주고 적게 낼래? 아니면은 늦게 주고 많이 낼래? 뭐 이런 식으로 협박성의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해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차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예전에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차주님이 중고 카니발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구입하자마자 저한테 이제 실내 클리닝, 시트 싹 다 드러내고 내부 올 클리닝을 하는 그런 실내 클리닝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냄새 없애는 그런 내시경 에바 클리닝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주문을 받고 이제 갔는데 그 결과가 아마 고장난 차를 저한테 맡겨가지고 수리비를 뜯어낼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진하게 의심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예약 날짜에 찾아갔더니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이제 모 아파트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오래전에는 항상 그 아파트에서 실내 클리닝을 하면 항상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원치 않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그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대충 이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또 둘러보고 그렇게 이제 차주님께, 그 남자 차주님께 이제 전화를 했지요.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그 차주님은 이제 그 출근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이제 키를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저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확인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차주님은, 남자 차주님은 그 지하 주차장이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야외에서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지역 그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이제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차를 옮겨주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저는 이제 뒤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그 신랑이 안내해준 그런 장소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공터라든지 뭐 이런 데가 아니고 길가였던 거예요. 아스팔트 길가였는데 차는 이제 가끔 한 번씩 다니고 많이 다니는 데는 아니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경사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내 클리닝을 하면은 하루 종일 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사가 너무 급한 데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엄청 피곤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중심을 잡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사가 너무 급한 데서 작업을 하게 되면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일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또 차도 한 번씩 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그 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민원이 들어올 우려도 있고 해서 그 이제 여성 차주님께 그 와이프한테 여기 말고 딴 데는 좀 없습니까? 여기는 경사도 너무 급하고 뭐 차도 다니고 해서 위험하고 해서 좀 작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더니 그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제 틀을 닦아놓은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바로 인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로 포장은 다 돼 있고 차는 안 다니고 그런 상황이었고, 경사도 뭐 완만하고 상당히 작업하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루 종일 작업을 했는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차 문을 열어놓고, 물론 작업하기 전에 기본적인 간단한 점검은 다 하지만은 이제 운행을 해본다든지 모든 기능을 다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차 문을 열어놓고 차 시트를 다 드러내고 한참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앞쪽 문이 있고 또 뒤쪽 문이 있고 또 트렁크 문이 있고 이렇죠. 근데 이제 이 뒤쪽 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는, 그러니까 그 전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문이죠. 버튼 누르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돼 있는 게 그런 차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옛날 구형 카니발을 제외하고는. 그 차도 슬라이딩 도어였는데, 이제 차 문을 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시트 다 드러내고 작업을 했죠.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문 안쪽 벽면을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딱 닫았는데 닫는 순간에 탁 닫히는 순간에 덜커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구석구석 살펴봤죠. 살펴봤는데
어디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나 받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궤도가 이탈됐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전혀 없고, 이제 열고 닫고를 해보니까 그 벽 내부의 어떤 기계적인 문제더라고요. 이제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 정황상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차 같은 경우는 제 기억상으로는 한 4년 정도 됐던 차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험하게 탔던 차더라고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천정에 에어컨 바람 나오는 그 송풍구 커버도 막 파손이 되어 있고, 또 바닥에 음식물 같은 걸 흘려가지고 이제 얼룩도 져 있고 악취도 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제 나름 이제 그래가지고 밤늦게 작업이 끝났는데, 그 차주님이 이제 차를 찾으러 왔을 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 차 문을 열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문을 닫으면 덜커덩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남자 차주님이 하는 얘기가 스팀을 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실내 클리닝을 하기 때문에 차 내부에는 막 그 스팀을 쏘고 이렇게 하지만은 차 외부라든지 또는 뭐 그 궤도 있는 데라든지 막 이런 데는 스팀을 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스팀을 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외관상으로는 아무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다가 막 스팀을 쌓아놓고 하는 그런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중고차를 사자마자 바로 이제 저한테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차를 좀 잘못 사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중고매매상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받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다 점검을 했다 사전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쪽에 가가지고 차를, 아마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이제 그 멀리 가서 차를 구해왔기 때문에 또 이제 그까지 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중고매매상에서는 엔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에 대해서만 그 일정 기간 동안 보정을 하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을 하지 않는다. 그걸 자기가 다 확인을 하고 다 문제없다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중고매매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내일이라도 정비소에 가셔가지고 한번 정비를 받아보세요. 문제가 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문제가 제가 작업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그 비용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차주님도 흔쾌히 이제 그날 작업했던 그 작업 비용을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카니발 그 큰 차량 실내 클리닝을 하고 내시경 에바 클리닝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꽤 나옵니다. 근데 흔쾌히 이제 계산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고의적으로 못된 행위로 이제 수리비를 뜯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정비소에 물어봤더니 이거는 그 차를 경사진 곳에 차를 세워놓고 문을 이제 몇 시간 이상 장시간 열어놓게 되면은 이제 궤도가 이탈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슬라이딩 도어가 워낙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카더라. 뭐 또 과거에 그 정비 들어온 차 중에서 이제 캠핑을 가가지고 야외 캠핑을 가가지고 여름에 그 경사가 진 곳에서 밤새도록 차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뭐 궤도가 이탈되고 해가지고 정비가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그 이야기가 경사진 곳에서 차문을 오랫동안 열어놓고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다.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보다도 이제 저한테 뭘 요구를 하냐면은 견적이 한 57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반땅하자, 반반하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제가 작업을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명백한 증거는 없어도 제가 작업한 거하고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야 제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하겠죠. 근데 수리를 한 것도 아니고 견적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 근데 이제 최하 57만 원이다.
막상 정비를 해보면 얼마나 비용이 더 나올지 모른다. 이게 정비를 해보면 뭐 더 큰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막 또 정비사가 그럴 수도 있다 카더라 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법적인 효력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한테 이제 그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거는 제가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는 이제 좀 무리다.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예, 막 이제 사기꾼, 저를 이제 사기꾼 취급을 하는 거죠.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비용 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은 제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연관성이, 예, 제가 생각해도 양심적으로라도 전혀 그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기계적인 문제지, 예, 외적인 그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막 완전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이게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바닥이 팽팽한 곳에 문 딱 닫아버리면은 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런 뭐 바닥이 팽팽한 그런 그 샵이라든지 이런 데서 작업을 안 한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경사가 그렇게 막 져 있는 그런 데서 작업을 한 제 잘못이고 또 이제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작업을 한 제 잘못이다. 모든 것을 다 제 잘못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말대로 이제 그 사람이 물어본 그 정비사 말대로 경사진 곳에서 장시간 작업을 해서 발생한 문제라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본인 와이프가 직접 몰아다 가져다 준 장소에서 그것도 처음에 그 남자 차주가 그 이야기해준 그 장소는 경사가 너무 급해서 작업을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였어요. 예, 차도 다니고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딴 데로 제가 직접 몰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와이퍼가 따라와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와이퍼가 몰아다 준 장소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사진 곳에서 작업을 한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잘못을 뭐 바닥이 팽팽한 그런 샵에서 작업을 안 한 것도 제 잘못이고 이제 카니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작업한 것도 제 잘못이고, 예, 경사진 곳에서 막 장시간 동안 문 열고 한 그런 것도 제 잘못이다. 다 모든 것은 이제 제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그 자기는 마음 써가지고 그래도 반반 부담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댓글을 거니까 막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내일 모레 나이가 50인데 내가 당신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양아치짓을 하겠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 온갖 이야기 다 퍼붓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이 이제 끝나고 나서 차를 이제 가지러 왔을 때 그 작업한 날 차를 가지러 왔을 때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 뒤에서 그 차주가 저한테 부딪혀버린 겁니다. 뭐 살짝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자기 핸드폰을. 근데 다음날 보니까 핸드폰 액정이 깨져 있더라. 그 액정 비용도 한 10몇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더라. 그것까지 물어내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내 뒤에 있다가 본인이 나한테 부딪혀가지고 핸드폰 떨어뜨려 놓고 그 비용까지 나한테 물어내라고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예, 참, 이제 아마 세차업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경우를 겪는 경우도 아마 가끔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문의만 해봤을 때 정비소에 문의를 해본 것 뿐이다. 이게 57만원 견적이 나왔다. 이제 실제로 또 작업을 해보면은 더 많은 비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뭐 또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모든 부대 비용까지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식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돈 빨리 주고 적게 낼래? 아니면은 늦게 주고 많이 낼래? 뭐 이런 식으로 협박성의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해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 업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제 제 고객님들 중에는 이제 이런 세차업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산차 정비하시는 분들, 정비사님들, 그리고 또 수입차 정비사님들, 그 다음에 뭐 덴트 명장님이라든지 중고매매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썬팅 업체라든지 뭐 시트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제 고객이 참 많고
또 그런 분들하고 또 인연을 이어오면서 제가 모르는 게 있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많이 또 물어보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중고매매업을 하시는 분이 아주 명확한 그런 명쾌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카니발 차량은 특히 옛날 차에는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최근 차량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지만은 한 번씩은 그 차 슬라이딩 도어가 닫힐 때 덜커덩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혹시 이제 그 문제가 된 그 차 문이 조수석 뒷문이 아니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수석 뒷문 그 슬라이딩 도어가 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차를 이제 그 길가에 주차를 했을 때 그 조수석 쪽이 이제 인도 쪽이니까 이제 사람이 타고 내리고 물건 내리고 뭐 싣고 하는 게 대부분 다가 이제 조수석 쪽 그 뒷문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운전석 쪽은 차도기 때문에 운전석 쪽 그 뒷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조수석 쪽 뒷문 그 슬라이딩 도어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그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당겨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유격이 생기면서 조금씩 늘어나거나 유격이 생기면서 이제 그 모터는 다 돌아갔는데, 문을 닫을 때 모터는 다 돌아갔는데 이제 유격이 생겨가지고 문은 완전히 닫히지가 않으니까 센서가 이제 문이 그 덜 닫힌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모터가 조금 더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한 코 넘어버리는 그런 현상처럼 그런 덜크덩하는 소리가 난다. 이제 아니면은 그 모터를 고정하고 있는 볼트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유격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뭐 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그 다음에 비용도 한 50 몇만 원 정도 그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아마 그 통상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 나오나 봅니다.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런 차를 다루는 그런 업자님들하고 인연을 또 이어온 덕분에 이제 그런 위기를 극복을 할 수가 있었죠. 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하면서 또 많은 고객을 겪고 하다 보면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런 걸 극복하면서 발전해가고 있으실 겁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